오늘장 마감한 이 시각 내일장 빌드업으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약했던 탓에 속상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은 여러분이 새빨간 수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장 빌드업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해볼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먼저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빌드업 희망주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종목 담았는지 살펴볼게요. 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한 종목 먼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코는 5월 24일에 담았었죠. 16,950원에 담아서 지금 수익률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좀 저희 전략 유지해 보나요? 네, 뭐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저한테 되게 좀 스토리가 있는 종목인 거는 이제 공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이제 보유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뭐 시장이 정상화 됐었을 때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또 이런 다양한 투자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펄세이터 관련된 국산화 쪽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SFC 관련된 종목으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뭐 추세 아직까지 좀 죽지 않았었고요. 뭐 최근에 한 이틀 정도는 윗꼬리가 달렸던 음봉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소화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이제 익절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목표가 달성하면 익절가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굳이 수익 중인 상황에서 익절가를 제시드리면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가격 전략을 조금 더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미코는 익절가를 18,4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뭐 아쉽게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방산이나 아니면 UAM 쪽 관련된 이슈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파이버 프로가 뭐 아쉽게 이제 손절가 터치가 오늘 됐습니다만 손절가를 약간 수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가 조금 더 낮춰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손절가는 3,900원으로 수정을 해서 조금만 더 끌고 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제가 그때 포인트 잡았던 뭐 여러 가지 뭐 파리올림픽이나 UAM 관련된 이슈,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이슈, 뭐 자율주행도 관련된 종목으로 뭐 관성 측정기 쪽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조금만 더 손절가 낮추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 이렇게 계속해서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장 재료들 만나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정말 크게 보이네요. 네. 오늘 저희 종목과 관련 있는 테마인가요? 관련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미 급등한 거보다 좀 급등할 만한 종목들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급등한 것도 잘못 들어가면 사자마자 20% 30%또 힘들어질 수 있어서, 또 제가 추구하는 방식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덜 움직인 종목 한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 재료 뽑아볼 텐데 저희가 화장품이랑 이런 조선 기자재 쪽도 매니저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있나요? 네, 뭐 화장품은 뭐 일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들, 뭐 수출 지표가 좀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올라갔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만 좀 선별적으로 더 강하게 가는 거고, 저는 항상 이제 군집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그 한동안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을 때는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보단 선택받은 일부 종목들이 강한 거지, 그 나머지 종목들 물론 따라가려는 습성을 보여주지만 뭔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추후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은 그때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조선기자재 쪽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 대왕거래 뭐 영일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면서 뭔가 나도 한번 그 영일만 관련된 시초 관련된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 제가 공개방송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태광이나 성강밴드와 같은 이 피팅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드디어 또 관련해서 뭐 태광은 뭐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살짝 반등이 나와줬지만, 뭐 성강밴드도 마찬가지로 이 고객사로 뭐 HD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과 같은 이런 시추 또는 인프라 쪽 관련된 종목들에게 같이 또 조선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오히려 사놓고 기다리는 게 맞는 전략 같습니다. 워낙 순환매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괜히 이거 따라갔다가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섹터가 올라가는 그 순환매 흐름이 빠르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미리 좀 눌려 있거나 바닥에 있거나 그런 종목들을 깔아두고
시장에서 부각시 매도하는 전략, 지금이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이슈 테마들 잠시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희망주를 뽑기 위한 시장 재료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 시나리오 화면 하단으로 공개를 했고요. 첫 번째 재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요. 미중 갈등으로 뽑아주셨네요. 네,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하반기에 내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이야기는요, 뭐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끝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은 또 중국도 미국에 또 어떻게 보면 보복 조치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다음 주부터 미국 이제 TV 대선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 두 후보 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을 내가 더 잘 때린다라는 걸 어필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내에서 우리가 약간 조금 더 순환의 흐름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뭐 정해져 있습니다. 뭐 조선도 될 수 있고, 뭐 신재생도 될 수 있고, 뭐 전기차 뭐 관련된 일부 소재 기업들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오늘은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미국이 중국을 때렸을 때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동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컸던 그 소재 쪽에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미중 갈등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재료 만나봤고요. 두 번째 재료도 바로 위에 더해보겠습니다. 쇼티지네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면요? 뭐 쇼티지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공급 부족이잖아요. 공급 부족인데 약간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랬을 때 뭔가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뭐 이런 산업군이나 아니면 뭐 이런 소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소재 쪽에서 이제 2026년도 되면은 이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런 2차 전지 쪽 관련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봤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뭐 셀업체들이든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든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뭔가 중국이 미국의 뭔가 약간 보복 조치로서 수출을 통제한다거나 제한을 했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은 상당히 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또 게다가 추후에는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약간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한번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재료, 마이너스 뒤에 있는 재료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환율 뽑아주셨네요. 네, 환율입니다. 뭐 환율 오늘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히나 환율 자체가 뭐 이제 1,400원 정도 부근까지 거의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뭔가 약간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오늘 또 관망 심리가 강한 또 금요일 장세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매수 심리가 이제 부재인 상황에서 매도세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주가 변동성, 이 각 기업별의 주가 변동성이 평소보다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뭐 사실 지난밤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가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적지 않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프랑스의 뭐 CAC 같은 이런 지수들도 1% 이상 올라왔었고 뭐 이외에도 뭐 독일 닥스 지수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조금은 더 경계감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마이너스로 한번 달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중 갈등에 쇼티지를 더하고 환율을 빼봤습니다. 그럼 내일장 빌드업 희망주는 무엇인가요? 네, 꿈을 꾸는 기업입니다. 에코앤 드림이고요. 뭐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체 쪽, 전구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양극재 기업들 특히나 뭐 우리나라 양극재도 될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또 글로벌 양극재 기업으로부터도 5년간의 또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그 기업 자체가 이제 이 벨기에 소재의 이 유미코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중 갈등이 격화됐었을 때는 결국에 그동안 이 전구체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80%에 가깝게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순위권에 포함되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에코앤드림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의 캐파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 새만금 쪽에
이 공장이 또 완공이 되게 되면은 특히나 이 고객사가 조금 더 이 수요를 좀 빨리 해달라, 좀 빨리 달라라고 하면서 이 완공 시기도 거의 한 3개월가량 앞당겼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다음 달에 내년에도 이 전고체 쪽 출하량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다음 주에 뭐 미국 대선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 하반기 특히나 연말 정도 되면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부각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6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지금 주말 동안에 네. 다음 장을 대비해봐야 되는데 순환매도 워낙 빠르고 수급 이동도 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을 좀 쫓아가기가 버거운 것 같아요. 저도 버거 죽겠습니다. 지금 버거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지금 시장은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 시장이냐 아니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장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우선은 보수적으로 좀 보되 기회 됐을 때 한번 딱 치고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어제도 사실 제가 저녁에 9시 넘어서 녹색 밴드에다가 태광하고 성강밴드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또 올려드렸거든요. 오늘 바로 급등 나왔잖아요. 결국에 이제 숨겨진 종목들 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덜 받은 부각받은 종목들 아직까지 시장에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녹색 밴드 김태용 검색하셔가지고 자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색 밴드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